또 비즈니스, 네, 제가 녹화 네, 시작했습니다. 네, 녹화. 알겠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또 5년 정도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음, 아마 어떤 분이 이민을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을 거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계화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아니면 애한테 도와주는 나에게 주는 이득이 없다면 내가 세계인으로서 내가 마음에 드는데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피크닉님, 지금 네. 린님도 나가셨거든요. 아마 운전 중이라서 어떤 잠깐 접속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5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통 딱 7시에 맞춰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네. 한 7시 5분에 시작한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7시 5분쯤에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로 그냥 채팅에 글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서로 목소리 들으면 좋죠. 사운드가 일단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하려던 얘기들은 제가 캐나다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소리로 들을게요. 네, 네네네, 들으세요. 네. 그럼 제가 앞에 했던 얘기 좀 다시 할게요. 네, 그거 제가 카페에 적어놓은 그걸 타임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0년 정도 캐나다 살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지냈고, 그다음에 학생 비자 끝나고 월급쟁이로 이력서도 제가 엄청 넣어봤고 면접도 엄청 많이 가봤고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좀 이력서가 그래도 한국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온 게 있으니까 이력서 보면 이제 캐나다 애들이 우아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저는 되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다른 인도 애들이나 필리핀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면접 볼 기회 자체도 잘 못 받았어요, 걔들은. 그리고 캐나다는 어디 가도 나이를 안 물으니까 나이가 뭐 30대든 40대든 뭐 대학을 갓 졸업한 애든 나이 자체를 아예 적는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서로. 그리고 그냥 음, 영어야 다 반말이니까. 그래서 전혀 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음, 취업할 때 같이 학교 다니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 형님 얘기해도 되나? 국민연금공단에 다니셨던 분인데 휴직을 했어요. 그래 캐나다에 왔어. 영주권을 받았어. 어, 휴직을 한 상태에서. 근데 좀 지내시다가 에이 캐나다 마음에 안 든다. 한국 가서 술이나 먹으련다 하면서 영주권 버리고 그냥 다시 가셨어. 그래 국민연금 권리운데 다시 복지 가셨어요. 음,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하게 돼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로 캐나다 사회를 바라봤다고 생각해서 저도 캐나다 있을 때는 그래도 캐나다가 이런 점들 때문에 나으니까 난 여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 출산율이 지금 0.7이라는 혹시 것에 캐나다 대해서 어디 사세요? 캐나다 어디 살았냐고요? 네, 네. 네, 촌동네 살았어요. 그거 마니토바라고. 어, 캐나다 보통 밴쿠버, 토론토에 캐나다 인구의 70%, 80%가 모여 있거든요. 음, 거기 빼면 이제 캐나다는 다 그냥 촌동네라고 보면 돼요. 음. 근데 그 그러면 당시에 혹시 그런 촌동네는 더 영주권이나 이런 거 나오기 쉽나요? 네, 그래서 글로 갔죠. 어, 지금 약간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네,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네, 애도, 결혼하셨으면 애 네. 몇 살이에요? 애 7살, 5살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남편분이나 아니면 네. 아내분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학생 비자를 취득하면 한쪽 분은 자동으로 취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을 하시고 좀 촌동네는 보통 취업해서 1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음, 1년만 딱 풀타임으로 일하면 돼요. 그러면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오, 그동안 이제 학교 같은 것도 그냥 그 인터내셔널로 안 받고 그냥 걔들 학비로 받거든요. 네. 애들한테는. 오,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죠. 그리고 2년 옛날에는 그냥 가면 바로 줬는데 하도 이제 이민자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차일드 베네핏이 이제 캐나다 거주한 지 2년이 지나야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 애들 둘이 만 18세 미만이니까 아니다 네. 만 8세까지는 조금 더 주니까 지금 제가 두 아이들 둘로 한 달에 1,080불 받고 있거든요. 오, 그건 이제 묻지도 그러니까 부모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인데 제가 지금 맥시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 1,080불. 네. 그러면 지금 그 분 가시면 그 정도 2년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음, 소득이 많으면 더 차일드 베네핏이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소득이 많으면 이제 차일드 베네핏이 점점 안 나오죠. 그럼 아, 이제 그래요? 네. 내 소득이 작게 보이게 만들면 되죠. 아,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아니고 네. 캐나다는 RESP라고 Retirement Saving Plan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금 같은 거 거기 개인연금 같은 거를 거기 넣으면 넣은 네. 만큼 내 소득에서 제해줘요. 그럼 내 음, 소득이 만약에 5만 불인데 내가 3만 5천 불을 맞춰야지 차일드 베네핏을 맥스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1만 5천 불 넣어버리고 차일드 베네핏을 맥스로 받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음, 근데 그것도 약간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데 항상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왜냐면 차일드 베네핏 더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거는 그 세금을 안 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제 친구는 그 퀘벡으로 이민을 갔는데, 네, 거기는 불어권이에요. 그쵸. 근데 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퀘벡 식당에. 그럼 네, 처음에 이제 한마디를 던져봐요. 불어로 네, 이제 봉줄 던진 다음에 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바로 이제 그쵸. 영어로 바꾸고. 아, 근데 거기는 영어를 좀, 거기가 살기는 좋거든요. 근데 네. 거기보단 떨어져. 근데 불어를 못하면 계속 거기서도 좀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불어인 지역은.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런 단점도 본인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내가 이 부분 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것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네. 아, 제가 출산율 얘기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한국 출산율 0.7인 걸 지금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적정 출산율이 2.2에서 2.1로 돼야지 남자 2명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고 2명이 있어서 인구가 지속되고 또 사고사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2명이 아니고 2.1이나 2.2가 돼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0.7이면 한 세대 지날 때마다 35년, 뭐 35세 지금 첫애 낳는다 치면 그러면 35년마다 인구가 40%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거니까 버티지만 그분들 10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나라 순식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 군대 보내기도 겁나요, 한국 군대.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조금 모자란 애나 폭력성 있는 애, 이런 애들은 안 보냈는데 지금은 병력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 있는 애들도 다 현역으로 보내버리니까 안전한 내 자식들이 위험한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되게 커요. 저희 애들은 일단은 저희가 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중국적이긴 한데 여자가 이중국적이면 선천적 이중국적은 그게 영원히 유지가 돼요. 근데 남자는
만 18세가 됐을 때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 군대를 갔다 오면 그 이중 국적을 허용해줘요. 근데 한국 군대를 안 가버리면 한국 국적을 박탈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나이대를 알아야지 약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대 좀 적어주세요. 30대, 40대, 50대, 30대 분에 30대도 만 30세가 안 지났다면 아직 워홀이라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 워홀로 가시면 돈을 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워홀로 가실 분은 없고, 제가 2007년도에, 나이가 저희 그냥 30대, 40대, 50대 있군요. 저는 현재 한국 나이로 44입니다. 81년생이요. 20대 있다. 20대 이분은 아직 워홀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워홀로. 그때,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호주에 있었는데 워홀로. 그때만 해도 이게 세계화가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안 쓰고 한국 마트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한국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빌려서 한국 유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향수를 달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넷플릭스랑 OTT가 빵 뜨면서 유튜브가 뜨면서 그냥 유튜브 틀면 그냥 한국 방송들이 다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제한이 걸려서 못 보는 것들이 이제 해외에는 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2007년도에는 한국 해외 나갈 때는 그때 070 LG 전화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그 통화료가 비싸니 그걸로 통화했는데 지금 2010년도 넘어서 카톡이 생겨서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사는 게 이제 전혀 불편하지. 향수병이 안 걸리죠. 그리고 한류가 이제 들이닥치니까 모든 대도시나 이런 데 웬만한 대도시는 다 한식이 있고 그 옛날이랑은 좀 달라요. 정말 나가서 산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가 어쩌면 내가 자고 나란 이곳이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세계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왜 나는 세계화를 거친 세계인의 마음이 안 된 걸까요?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한국을 원망하거나 이런 분이라면 가셔도 돼요. 어쩌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냐면 이제 저보다 한 20살, 20살이나 한 15살 많은 연배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 자기 아들을 계속 맨날 때리고 돈 뺏고 한 애가 있었는데 그게 국회의원 아들이었대요. 그래 그 아들이 너무 이제 분에 받쳐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찔렀던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항상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 애들한테 폭행당했던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이제 국회의원 아들이 쪽에서 권력으로 밀어버리니까 너무 한국이 미웠대요. 정말 다 이 더러운 세상 내 다시는 이곳에 침도 안 뱉는다면서 그렇게 본인이 넘어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언론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캐나다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도 가셔도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있죠. 제가 또 다른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건 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경기도 분이었는데 자기 딸은 이제 3학년이고 자기 아들은 1학년인데 딸은 이 학년 내에서 왕따를 당해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1학년 아들은 이제 애들을 좁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딸 때문에 가고 아들 때문에 학교 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남자는 이제 그래도 폭력성 이제 절제되고 그래도 딸도 그래도 잘 지내고 이렇게 정말 이 환경이 지금 바뀌어야만 해결되는 상황이면 뭐 캐나다뿐만 아니고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 앞에 있는 선진국 나라로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음.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뭐 5번目있는 건데 그리고 일본도 뭐 워홀 고려인 분들 아까 여기 20대 분 있다 그랬죠? 리님이구나. 아, 어학연수 어디서 하셨어요? 밴쿠버에 있었어요? 토론토에 있으셨어요?
아, 아, 되게 열심히 놀러 다니셨네요. 그때 좋을 때였을 건데. 린님은 뭐 아직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거 호주나 캐나다 월 한번 안 가보셨으면 두 나라 다 가보세요. 저는 옛날에 호주 월 갔을 때는 시드니에만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갔을 때 당시에 스시집 레스토랑에서 알바들한테 그때 8.5불 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하는 청소잡은 11불이었어요, 시작이. 근데 그때 그 시드니의 넘버원 호텔 샹그릴라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그럼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오면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애들 14명이서 이제 펍에 가서 이제 맥주 엄청 마셨죠. 그러다가 또 다른 청소 잡들을 찾고 제가 그 중간 관리자가 됐었거든요. 그 시드니의 달링 하버에 그 스타벅스에서 제가 면접도 그때 한 5, 60명 봤었어요. 막 서브 컨트랙트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 그때 방값이 얼마였냐면 34평 그 아파트에 10명이 살았거든요. 10명이 살면 뭐 방 하나에 3명, 3명, 거실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방값이 그때 한 110불이었어요. 일주일에. 그럼 110불 내고 그때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1200불, 1500불 이 사이로 벌었으니까 반값 내고 전 항상 소주 맨날 마시고 그때는 정말 생각 없이 펑펑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돈을 너무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주를 다시 넘어가려고 하니 호주는 이제 법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제 이민자를 안 받으니까 그때 봤던 게 그때 캐나다였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총구석에 그때 이 매니토바주에 가면 6개월만 일하면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6개월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어떤 잡이든 그냥 6개월만 풀타임으로 일하면 너에게 영주권 자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촌동네에 있는 학교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1년으로 했거든요. 근데 1년으로 해도 아직도 유리하니까 많이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한국 사회 국민연금 고갈의 불안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20년 뒤면 고갈되죠.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민을 정말 1년에 100만 명씩 받든지 이렇게 안 하면 좀 미래가 없다고 봐요.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20대 분들도 조금 위험하긴 한데 40대까지도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어떡하죠? 우리 애들은 너무 부담을 많이 지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캐나다 거주가 10년 됐잖아요. 캐나다 거주를 20년 하면 그 캐나다 국민연금을 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풀로 받는 분들이 얼마를 받냐? 거의 한 달에 1,50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이게 무슨 뭐 무슨 수당 뭐 이렇게 해서 1,500불 맞춰줘요. 오히려 내가 부자면 1,500불을 못 받는데 내가 오히려 가난하면 그 1,500불 받고 가버먼트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그러니까 못 살수록 캐나다가 좀 나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생각하죠. 아, 한국 이거 위험한데 그냥 들어가서 10년 채우고 올까?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리고 3번 얘기하면 과도한 사교육비로 현재가 사교육비 지금 자녀분들 가진 분들 얼마씩 쓰세요? 저는 이제 아예 감이 없어서 또 지방이랑 또 서울은 다를 거고 저는 캐나다 있을 때 그냥 애들 일주일에 30분씩 피아노 레슨 보내주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뭐 딸은 건강했고요. 근데 아들은 반에서 1등해서 오더라고. 그럼 제 아들이
반에서 1등이어서 성적표 갖고 오면 내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죠? 야, 아들아, 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 저소득층 지역에 살잖아. 너 지금 요런 데서 1등 한다고 깝죽거리면 안 돼. 여기 저기 잘 사는 동네가 너 지금 보통이야. 그거 알고 있지? 그 명심해라.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들 차이들 베네핏 1,080불 받고 거의 1인당 500불 정도 풀로 나오니까. 근데 가끔 제가 이 유학원들에서 캐나다 오라고 막 선전하는 거 보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좀 타이틀 좋아하잖아요. 뭐 명문 토론토대, 명문 빅토리아 대학교, 전 세계 뭐 48위에 빛나는 이런 데 갈 수 있다면서 여기 지금 유학을 오면. 근데 그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대학이 좋은 대학인 건 맞는데 토론토 대학 뭐 사회학과나 철학학과 나오면 취업 못 해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좀 그 입학은 열려 있어요. 입학은 열려 있는데 졸업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해요. 아, 피아노, 태권도. 아니, 그럼 난, 난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있지? 내가 와서 전 지금 더블로 내고 있거든요. 피아노, 태권도 30만 원, 30만 원씩. 아, 해운대 물가 비싸네. 아, 미취학은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 2학년, 3학년이니까. 아, 그래서 차이 나겠다. 아, 대학교 얘기 계속하면 지금 캐나다에서 어떤 대학이 좋냐면 그 토론토 근처에 워터루 공대라고 있는데 여기 IT 학과 나오면 이제 졸업하면 바로 뭐 구글, 애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바로 실리콘밸리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는데 이제 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 캐나다는 대학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 타이틀, 그 자기가 가진 그 전공 타이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워터로도 뭐 수학과 나오고 이러면 졸업 취업 안 돼요. 그런 거 나온 친구들은 다 그 리얼터 하고 있고 이래요. 워터로의 IT 다 그거 하는. 오, 대단하네요.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여기 다 들으셨나?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했었다고. 과연 대학교가 계속 지속 가능할까? 사람들이 계속 대학교 갈까? 이미 미국은 좀 그런 거 보이고 있어요. 대학교 이제 타이틀이 옛날만큼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특정 직군들은 있죠. 근데 그 특정 직군에 가서 4년 등록금 쓸 바사 그냥 바로 블루칼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훨씬 경력사에서 돈 많이 번다는 요새 계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블루칼라 대접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어져 가는데도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블루칼라 대접을 해주는 그 캐나다 그 어딘가가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교육도 캐나다도 시키긴 해요. 그 되게 특정 엄마들은. 근데 어차피 그 만약에 워터로 대학이라고 치면 뭐 IT니까 뭐 화학, 화학은 안 보겠다. 물리를 보려나? 피직스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뭐 90점대 든 그거 성적표를 보겠지만 그런 거 위해서 가끔 수학이나 물리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끔 과외 교사 고용해서 이제 그 기본 잡아주는 건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촌동네였으니까 아마 또 대도시는 가면 또 다를 거예요. 근데 대도시도 그렇고 촌동네도 그렇고 캐나다도 너무 이민자를 한 번에 많이 받아버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마다 캐나다가 되게 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정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이제 그 처음에 렌트했던 아파트가 내 나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묻고 와 코리아가 어디 있냐면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줬었거든요. 그냥 렌트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근데 점점 인도 애들이랑 아프리카 애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캐나다도 조금 따스함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에 원래 살던 애들도 이제 그런 칼라 다른 친구들 다 이제
돈으로 보는 거죠. 렌트비를 더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차를 팔고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니까 좀 캐나다도 갑자기 이게 천천히 이민자를 늘렸으면 됐는데 갑자기 많이 받아서 이게 정말 이제 달라졌어. 이제 안 따뜻해요. 이게 옛날이랑 달라요. 저희 큰형도 옛날에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영어 어학연수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홈스테이 하면 집주인이 그 집안 행사는 그 홈스테이 하는 학생 무조건 다 데려갔어요. 뭐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교회 커뮤니티를 가든 아니면 같이 소풍을 가든 캠핑을 가든 아무튼 그 돈 받은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이 차가 이제 계산이 딱딱 정확해요. 캐나다도. 뭐 한국보다는 조금 그런 건 있지만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거 만약에 이제 길 가다가 만약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내가 가잖아. 그럼 뒷사람이 있으면 캐나다는 문을 잡고 기다려요. 아직 지금도 매너가 아직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은 그냥 자기 열고 탁 나가면 탁 나버리잖아요. 뒷사람 다치든 말든.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차갑다. 왜 그런 우리 서로 배려심이 다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환경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만 해도 저도 약간 환경을 바꾸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나쁜 게 저는 옛날에 호주 갔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든 이민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부모한테 학대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남자친구한테 학대를 당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기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떠나는 게 좋죠.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지방을 가더라도 한국 사회는 다 찾아내니까 그거 주민등록등본 다 뗄 수 있잖아요. 가족이면. 그리고 뭐 인생 뭐 내가 지금은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았던 분이 외국 가서라도 다시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면 내 환경이라도 바꾸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캐나다 이민을 가고 싶어. 그러면 노예 계약으로 가면 돼요. 노예 계약이 어떤 거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방 도시, 소도시 이런데 그러면 그런데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뭐 가스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업이라든지. 그럼 그분들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여기 캐나다 애들이 와서 일 안 할라 그래. 그 외진데 와서. 나 놀아야 되는데. 나 토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이 한국인 사장 계속 나 토일요일 일 시키려 그러고. 에이 안 가. 나 그냥 이 돈 작게 벌어도 너 돈 많이 줘도 나 그런 거 안 가 하면서 안 가거든요. 항상 그분들은 일손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 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면 되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내 상황이 그러면 그런 잡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면 되죠. 조금 영어 못해도 되니까 영어 못해도 뭐 거기 있으면서 할 쓸 수 있는 거 이제 영어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 뭐라도 하면 늘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꼭 꼽았던 게 하나인데 이제 자녀의 미래가 불안한 분들 제가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말 우리 애들이 지속 가능할까? 정말 내 애들이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얘들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까? 40년 뒤에, 50년 뒤에 한국이 과연 군대 갈 자원이 아예 없을 건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지? 그 통일을 하면 좋을 건데 그 통일도 정말 미사일 한 방으로 한 방 안 떨어지고 무사 통일하면 정말 우리나라 강국이 되겠지만 그 되게 확률이 낮은 그 이상론자 얘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캐나다 애들은 본인의 자유를 좋아한다고. 그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집합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캐나다 군대에 엄청 인력난이 온 거예요.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군인들 신병을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걔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는데 항상 캐나다 애들은 모병제인데 군대 갈라는 애들이 적었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되고 어디 매여 있는 거 싫어하는 서양인들이니까 군인들 베네핏이 좋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수준이면 그냥 다 군대 가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군대가 또 전투병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전투할 일도 없고 옆에 바로 미국 형님이 계시는데 캐나다는 저희가 보기엔 미국 속국이거든요. 미국 형님들이 다 전투하시는데 캐나다 군대가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전투할 일도 없고 근데 다 모병제니까 요리사도 필요하고 기름 옮길 운전사도 필요하고 잔디 깎을 인원도 필요하고 그냥 그냥 그 군복 입은 셀러리맨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 딸 세 명이 다 캐나다 군대 가 있었어요. 걔들이. 그래서 베네핏 좋다면서 이 정도면 캐나다에서 먹고 살만하다면서 연금 수준도 되게 높고 그냥 군복 입은 셀러리맨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애가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한다면 뭐 말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럼 뭐 군대 보내면 되지. 뭐 힘들어봤자 한국 군대보다 힘들겠냐. 급여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천천히 거기서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군대는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캐나다 이제 군대가 너무 인력 적재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자들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1년 전부터 그랬어요. 아, 이제 한 해 더 지냈구나. 2년 전부터 이제 영주권자도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한국 군대에서 부사관들이 제대로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일하는데 그 친구들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영어만 조금 하면 넘어와서 캐나다 군대 지원하면 다 돈 엄청 많이 벌고 자기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베네핏이 좋으니까 뭐 국가에 떳떳하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건데 한국은 너무 기술직에 대한 천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급여가 낮았던 직종들은 급여 올려줄 생각을 못 하고 근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 걱정합니다. 과연 이제 한국 군대 보내야 될지. 우리 애는 괜찮은데 우리 애가 같이 옆에 오는 애들이 이상한 애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지금은 그 애가 정신병이 있어도 또라이라도 거의 한 95%는 다 현역으로 보내버리는데 위험해요. 저는 뭐 조금 얘기는 다르겠지만 구사단 백마부대 나왔는데 항상 이제 입구에 적혀 있어요. 무사고 100일 이렇게 해서 무사고 하루, 무사고 투 이렇게 가는데 무사고 100을 넘긴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꼭 그 근방에서 100전에 한 명씩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정말 어이없이 죽어요. 그냥 축구장 골대 들고 걔가 헛거리를 했는데 축구장 골대 그대로 쓰러져서 죽고 아니 무슨 한국에서 말라리아를 걸려서 죽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옛날 그 부대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인데 지금은 거기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지 않았을까? 아, 제가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해운대 토박이라고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해운대에만 30년 살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와보니까 정말 해운대 그 옛날에 내 학교 다닐 때 좀 못 사는 친구들이 살던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그쪽이 좀 빈민가였구나 라고 느꼈던 그 지역까지 정말 전부 다 개발해 놨더라고. 정말 초고층 아파트 50층짜리 다 올려놨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해운대 시장도 가보고 옛날엔 해운대 시장이 그냥 주민들도 먹을 걸 살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광객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 가격이 높아지고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요. 해운대 시장에 가도 해운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해운대도 이제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뭐 여기 다 부자 되실 거니까 우리 다 부자 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내가 이제 월급을 모았다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다면, 이미 그 돈들은 다 세금을 내고 제한돈을 내가 받아서 다시 축적한 건데, 국가가 다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냐. 이게 대부분의 서양권 나라들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네가 돈 번 거는 다 부모 잘 만나서 그 부모들은 옛날에 다 더럽게 벌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상속세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좀 집이 산다. 막 상속세가 정말 5억 이상 사이즈다. 그러면 차라리 그 5억을 어디서 깨지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서 캐나다에 그대 5년 동안 체류비로 쓰면서 그냥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 게 낫죠, 그 돈으로. 어차피 한국에서 상속세로 사라질 돈, 그 돈 들여서 우리 아들, 딸한테 영주권이라도 만들어주자. 얘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건 한데, 막 한국 뉴스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채팅 적어 주셔도 돼요.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한데 지금 현재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캐나다로 가서 시민권을 받고 캐나다 살다가 65세가 돼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 제한적 이중국적이라고, 네가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네 캐나다 시민권을 쓰지 않으면 네가 한국 국적을 주겠다라는 제한 국적을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55세로 지금 줄이자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그걸 한국 뉴스에서는 막, 아니 외국에 있는 놈들이 잠깐 들어와서 그 의료비로 국민 보험 빼먹는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외국에서도 되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외국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니까 그 외국에서 치료 안 받고 그 비싼 비행기 값 내고 한국 와서 체류하면서 호텔 값이랑 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그런 분들을 막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국도 계속 인류란다.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 외국에 있는 한인 제외 국민들이 한국 들어와서 돈 써주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5세로 만약에 바뀐다. 그럼 지금 40대인 분들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시민권 딴 다음에 조금 버티다가 55세 되면 다시 한국 들어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외국인 국적으로 사는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어차피 나는 한국말을 쓰니까. 뭐 그런 전략도 쓰실 수 있죠. 근데 다만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된 분들만 오히려 이렇게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슬퍼요. 아니에요. 애들은 해운대에 있습니다. 장모님 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 집은 해운대 센텀이고 저는 일단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막 투자라는 것도 갑자기 우리 코로나 시대 오면서 갑자기 돈이 넘쳐나니까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코로나 조금 전부터 돈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지 공부를 할 시간이 더 많은데,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거,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이 이만큼 많아지면 뭘 할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뭐 그런 돈 생기겠어 하면서 오히려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돈이 정말 이만큼 생기면 그 돈을 번다고 내가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돈을 굴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세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보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에 갑자기 상속세 많이 때리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부자들이 바로 국적 이탈해버리니까 아, 우리 상속세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국적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뭐 부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커지더라고요.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없죠. 저 당장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면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지금 쿠팡이라도 나가야 되죠. 와서 쿠팡 몇 번 나가봤어요. 과연 그 유명하다는 쿠팡 얼마나 일이 힘들까? 그 쿠팡 가니까 첫날에 상하차를 시키는데 야, 그 50명 중에 그 5명에 걸릴 확률도 참 낮은데 거기 걸려서 한 4시간 지났을 때 그때부터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몸이 안 상하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분이 오시더니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 나는 이 일을 참 하찮게 대하는 하찮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했구나. 아, 나 참 하찮은 놈이구나.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내가 쿠팡을 한번 더 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하찮은 일을 내가 위대하게 하리 이런 마음을 먹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음날에 운 좋게 이제 상하차가 안 걸리고 세척이 걸렸는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다음날 하루 더 갔는데 중간쯤 일하고 있으니 그 팀장이 나한테 쓰고 들으니 혹시 뭐 다른 일 하시냐고 이 고정으로 나올 생각 없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남들보다 더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바로 한 이틀 정도 되니까 그런 말 해준 그게 좋았어요. 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그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지만 약간 쿠팡 가서 내가 태도를 연습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은 힘들었어도 그렇게 하찮은 일도 내가 하찮은 태도로 일하니까 하찮은 일이 되는 거지. 하찮은 일이 없잖아요. 내 태도만 있지. 그런 생각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떤 책에 나오냐면 제가 리님이 아까 20대였나?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그냥 밀리에도 공짜로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 캐나다에서 뭐 열심히 10년 살았다 하지만 정말 갑자기 안 돼서 정말 지금 제가 일하는 것도 없고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사업가로 떵떵거리다가 내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잃으면 어떡하겠냐고.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 안 한다고. 내 와이프는 내가 바로 낮은 곳에 가서 바로 시장 자판에 가서 작업복 입고 일할 걸 아니고 나는 내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비가 절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거지가 돼도 부자로 될 사람이라고. 뭐 그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다시 낮게 시작하면 된다고. 음.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두꺼워요. 그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돼요. 혹시 유튜브에 하와이 대저택 구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삶의 태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찮게 하와이 저택님이 딱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안에 네, 그때 제가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우연찮게. 그때 제가 너무 시기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유튜브를 틀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와서 아, 당신은 성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헛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새끼 뭐야 나한테 뭘 그때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몇 년 전에 하여튼 하이 대저택님이 유튜브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때 동영상이 세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상하게 이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소개해주는 책도 읽고 조금 바뀌었어요. 마음에 되게 화가 차 있었고 그랬는데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이 말 좋아하거든요. 이 말 정말 사실 같다는 거.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 자기랑 제일 가까운 그 5명, 뭐 친구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그 5명의 평균의 재력과 생각이 나라고. 저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 나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뭐 이거 어떡하냐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좋은 대답이 나오겠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대답이 나와요? 나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못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나를 왜 만나줘? 그러면 그분들이 써놓은 책이나 영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는. 저도 웃긴 게 그 캐나다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까 내가 애들을 많이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들 많이 놓고 가버먼트에서 서브시다이즈 많이 받았고 그랜트 많이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한인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캐나다는 연금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내가 65세까지만 버티면 연금 받으면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 그럼 저도 옛날에는 그런 가난한 마인드였어요. 직장인일 때는. 그런 가난한 마인드라서 그냥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풀타임 잡을 하나 잡고, 그러면 어디 캐시로 주는 파트타임 잡을 잡아서 소득을 이렇게 낮게 보여서 차일드 베네핏은 최대한 타내고 내가 그래도 엑스트라로 챙기자. 이렇게 사는 게 캐나다에 맞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해봤자 캐나다는 기본 33%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버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옆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직장인들, 사업가들은 없었고. 근데 그 직장인들은 다 그런 마음들, 회사 가면 열심히 일 안 하려 그러고 토일요일만 기다리고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더 정말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캐나다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면 이득이 많거든요. 한국은 지금 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가게가 있는 자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가게 차리면 솔직히 좀 망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을 데 없고, 어차피 이제 맛으로 그렇게 맛이 있으면 그건 대박이고, 그냥 맛이 없고도 그냥 보통이라도 그냥 와요. 왜냐면 그거 먹을 게 없거든요. 맨날 피자, 햄버거, 뭐 치킨, KFC거나 맛없는 거 먹고 있는데 내가 스시 이런 거 만들면 얼마나 아니면 코리안 푸드 뭐 김치볶음밥, 뭐 감자탕 이런 거 만들어서 주면 애들 좋아 죽어요. 그리고 자리 자체가 그리고 말했잖아요. 경쟁 자체가 약하다고. 예. 그리고 경쟁 자체가 약하니까 그리고 캐나다 애들도 알아요. 이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걸.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할 거라고. 그 토일요일 못 쉬잖아. 나는 토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돈 많이 줘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이게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버먼트, 이 사회주의 캐나다가 이걸 애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이거 이런 나약한 녀석들 이러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5일 동안만 일하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의 정의가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가 유지되니까.
캐나다는 이제 의료가 100% 무료거든요. 100% 무료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건 좋죠. 근데 이제 무료의 함정은 암 걸려서 오면 그 의사가 얘기해. 너 스테이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약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집에서 가족이랑 편안히 있다 가라. 그 제 와이프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이 이제 의사들이 발견을 못해서 이게 안에서 터져서 충수염이라 그러나 그렇게 돼서 거의 거의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아프다고 아프다고 1달 동안 병원을 가는데도 응급실로 가는데도 의사들이 맹장염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외국 가서 창업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 나는 장사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한국 사회는 뭐 이렇게 하던 장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천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근데 많이 벌었었는데 몰랐죠 그때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데 한국은 정말 근면성실해요. 제가 느끼는데 제가 쿠팡에 잠깐 가서도 느꼈는데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 그냥 잠깐 온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은 기본이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그냥 그 처음 온 쿠팡 일도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잘해요. 선입견 같은 거 없어요. 왜 얘들은 그래도 상하가 있어서 나한테 다 보스 보스 하면서 아 보스 오늘 하루 어떻냐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해. 그 정도 존대는 해줘요 보스한테.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못 견디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오신 사장님들은 영어를 아예 못 하거든요. 영어를 아예 못 하는데도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영어를 전혀 못 하니까 알바생을 이제 한국인들만 선호하죠.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안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 인적 교류가 끊어졌잖아요. 그전에는 한국 워홀들이 계속 오고 아니면 뭐 영주권 받으려고 계속 그 스시집에서 돈 작게 줘도 이렇게 노예 계약하면서도 버티고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인력이 귀하고 한국 음식점들도 이제 다 외국인 그냥 거의 현지인들 써요. 현지인들 쓰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장님들도 점점 이제 자기가 알아서 영어 실력이 늘어야 되고 못 버티는 사람은 이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미용 같은 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미용 자격증. 왜냐면 캐나다도 팁 사회거든요. 아, 여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팁이 요새 팁 인플레이션이라고 미국이 그런다고. 근데 캐나다도 그래요. 캐나다도 요새 기본 15% 내야 되니까 아, 이 외식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미용 같은 거 머리 자르고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미용이랑 같이 뭘 하냐면 네일 하는 거. 얘들이 이 필리핀 애들 이런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저는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한국에 요새 뭐 유행하지 그 타투 그 대머리 두피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레이인가? 그걸 보고 야 저거 내가 여기 배워서 내가 지금 요 동네 하면 내가 지금 짱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었어. 근데 토론토 밴쿠버 쪽에서는 이미 이제 시작한 분이 한두 분 있었고 근데 내가 요거 배워와서 한국 가서 배워와서 야, 요 동네 차리면 내가 요 동네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경쟁이 강도가 낮아요, 한국보다는. 한국 만약에 내가 옆에서 돈 좀 잘 벌면 다 달라붙어서 나도 이거 차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걸 알아도 안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느릿느릿해요, 사회가. 지금도 계속 느릿느릿할 거고.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림의 미학이 있죠. 관공서 하루 만에 뭐 일 처리 같은 거 다 안 되고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제가 한국 떠났던 이유도 장점이 코리아가 100가지 있어도
코리아가 가진 한 가지 단점이 나한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면 이제 한국을 떠나는 거죠. 그럼 캐나다도 그런 거예요. 캐나다에는 100가지 장점이 있는데 캐나다에는 한 가지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면 캐나다를 떠나는 거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캐나다 그리고 뭐 내가 한국 분들이랑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속에 있는 이런 말들은 이 여러분들 수준이나 되니까 우리 항상 송정길 강사님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 옛날에 만났던 그 소득이 낮아서 계속 애를 많이 낳아서 그 자기 마지막 인생의 버팀목을 연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니까 입 밖에 꺼내지도 않죠. 그런 얘기를. 뭐 처음에 시도는 해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니? 아, 뭐 내가 여기서 딜리버리. 아, 그래? 그럼 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있잖아. 그 사장이 네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1년 뒤에 지금보다 한 2배 달라 그래. 그리고 안 주면 나와버려. 나와서 네가 차려버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안 듣는 거죠, 내 말. 그럼 이제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하죠. 아, 한번 이제 던져봤는데 던져본 다음에 왜냐면 뭐 이렇게 친구끼리는 조언을 하면 안 좋거든요. 그게 서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잔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외로워지죠. 맞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말 안 해요. 맞아. 근데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니까 저희가 이런 데서 만나지 않았을까. 외로워집니다, 정말. 근데 이제 조금 수준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서로 솔직히 잘 알아보잖아요. 서로 이제 버는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또 말도 안 놓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전에는 안 존중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이 아니고 거기 있는 한인 사회도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교회를 가면 일요일 날 뭐 교회 뭐 여름 청경 캠프나 아니면 그 여름에 뭐 애들 물놀이 가주고 뭐 이러니까 이 돈을 작게 내도 이제 그렇게 애들을 어디 보낼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여러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애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인 커뮤니티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리고 캐나다 커뮤니티 있으면 캐나다 커뮤니티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케어를 안 해주니까 어차피 학교 끝나서 뭐 미축구 보내는 건 아니면 발레 보내는 거지. 그건 다 알아서 부모님 선택인데. 그러면, 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정말, 아까 그 말 했잖아요. 5명, 제일, 어, 자기 부모님 빼고, 가족 빼고, 제일 직장 동료나 친구 친한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라고, 그 가진 재산이나 생각의 평균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오히려 막 하이 데저트님 유튜브 맨날 듣고 나는 그 5명 중에 한 명을 하이 데저트로 두고 한 명을 성정길님으로 두고 또 한 명은 세이노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세이노를 두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내가 나아질 수 내가 나아지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었죠. 그러면 나아지는 것 같은데 생각이 근데 외로워져요. 정말 외로워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불편해, 네, 불편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내가 열심히 이제 접대를 해주고 나면 이제 내가 힘든 거죠. 나는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보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막 끼어서 요번에 아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거기 끼어서 잠깐 얘기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제가 지금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잉글리시,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학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서울 분인들, 서울
이제 좀 말이 꼬이네. 서울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부산 토박이고요. 해운대 한 30년 살았고 옛날에 군대 생활에 이제 서울 가서 백마부대 했으니까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니까 그것밖에 없었고 그냥 공부도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 아니었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가 아니고 아예 안 했죠. 고등학교 수능 치고는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면 토익도 쳐본 적 없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토익도 쳐본 적 없어요. 근데도 호주 월 가서 잘 지냈어요. 충분히 고등학교 때 영어로 인종차별요 많이 당했죠. 어떤 거 뭐 안 좋은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럼 이제 안 갈 건데 한 번은 이제 물건 장 보러 갔다가 월마트 갔다가 이제 카트에 이제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 그 입구를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붕 떠서 날아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지? 내가 왜 쓰러졌지? 이러고 고개를 돌려서 딱 옆을 보니까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옆에서 날 쳤어요. 그 나도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이제 아픈 줄도 모르고 화가 나니까 일단 어떻게든 일어나서 이, 이, 이 머더 FF 이러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백인 애들인데 한 덩치 한뭐 190에 뭐 몸무게 한 130, 뭐 150kg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런 놈들 내리더니 내가 점프했다며 차에서 내가 너 점프했잖아 일부러 차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막 흥분해서 내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바로 내 얼굴에 펀치를 날리는데 그래 내 안경이 날라갔거든요. 그래 나도 참고 있다 이제 열이 받으니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바로 걔 원투 날려서 바로 이제 날 하여튼 원투 날려서 걔를 이제 눕혔어요. 눕히고 나도 이제 열이 너무 받아 있으니까 원투를 날리는 다음에 쫓아가서 이제 밟아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애들이 다 내한테 덜 달려들어서 이제 나를 이제 뒤에서 붙잡고 이제 막 구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다 보고 있고. 그래 어떻게 내가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날 쫓아와서 이, 이 F 에이시안, F 옐로우 이거 어떻게든 이거 너 고백 홈하라면서 그 나는 어 그, 그냥 뭐 몸무게 100kg 넘는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이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제 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이제 화가 이제 풀리고 나니까 근데 몸도 아프고 것도 있었고 트럭에 받쳤으니까 그 경찰이 왔어요. 그 경찰이 오더니 이제 걔들한테 먼저 갔어요. 가서 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쟤들을 잡아갈 줄 알았는데 나한테 오더니 이제 아주 상냥하게 얘기했어요. 너 잠깐 차에서 내려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뭔가 싸했죠. 나 안 내릴 건데 하니까 아니 아니 괜찮아 내려. 알아 내려봐 내려봐. 내렸어요. 내리니까 바로 손 뒤로 하라더니 수갑 채우고 바로 그 경찰차 그 처박아 버리더라고. 그래 내가 야 카메라 한번 보라고 저것들 다 거짓말 한다고 아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 너 가만히 처박혀 있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그 처박혀 있었어 정말. 근데 이제 경찰이 선임이랑 이제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이제 슥 내 수갑 풀어주면서 아 그래 그래 근데 우리 봤는데 그래 너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 그래 너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제가 내가 먼저 때렸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너는 원투 날려서 2대 때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더 많이 때린 거야. 너 지금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실수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면서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어찌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그게 한 몇 달 가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그때는 정말 좀 안 좋았어요. 기분. 근데 음, 꼭 그게 내가 캐나다에 있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일 당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냥 무채색으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뭐 한국에서라든지 옛날에 학교에서라든지 어디 가나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뭐.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안 당해봤어요.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날 지켜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족, 친척, 그리고 한국엔 인맥이라는 게 한 다리 건너면 뭐 서로 다 안다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날 지켜주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당장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날 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비록 지금 레벨이 낮지만 이 레벨 높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좀 못 대하는 건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 가면 이제 그런 거 없죠. 적자생존이죠. 뭔 네가 백그라운드가 있어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억울한 일은 옛날에 지금 LA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외국에서 많이 무섭죠. 근데 한국도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난 일들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난 무서운 일도 많습니다. 아, 제가 영어 얘기하려다가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가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왜냐면 경쟁이 덜 치열하니까. 그리고 제가 영어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돈이 많으면 한국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어디 살아도 최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인의 마인드를 가지시라니까요. 돈이 많으면 내가 어디 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이탈리아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좀 눈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알프스 가서 스키 좀 타다가 그래도 치료는 말 통하는 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겨울은 한국 가서 이렇게 좀 치료 좀 받고 이렇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뭐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지만 다만 책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그냥 부자들은 국적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내 비즈니스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게 세금상으로 어떤 게 제일 유리할지. 지금은 옛날에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중국 정부에 넘어가면서 이제 홍콩에 있는 전 세계 자금들이 다 빠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가 전 세계 허브가 돼 있냐고 그러면 지금 두바이가 지금 거의 금융 허브가 돼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구나. 거기는 법인세가 없어요. 전 세계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 회사를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은 뭐 두바이 뭐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거기 다 차려놨어요. 회사를. 법인세 없으니까. 캐나다에 좀 돈 버는 애들도 캐나다는 너무 비싸니까 주식 그 거래 엄청 하는 그런 좀 큰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법인 차려서 하는 게 돈 버는 게 좋다고 세금을 안 내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 전 세계 15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엔에 180개국인가 전 세계 뭐 200개국 넘고 여러분이나 저나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뭐 상위 10%로 태어난 거예요. 절대 빈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서 죽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럼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이 정도의 나라에 태어났으면 정말 저희는 복 받은 거예요. 상위 10%예요, 상위 10%. 그럼 그 밖의 나라, 전 세계 경제권 15위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헬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리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특정 가문에서 안 태어났으면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국사교과서에서 우리는 단군 왕건부터 시작된 5천 년의 역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5천 년 역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0년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6.25가 끝난 다음에 쌍놈 뭐 그전에는 다 양반 비율이 몇 프로 안 됐는데 다 양반이라고 그러고 족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아예 싹 갈아엎혀서 6.25 이후에 다시 태어난 신생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면 신생국가니까 나라가 오래될수록 그 나라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게 특정 가문들이 부는 어차피 계속 쏠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지 50, 만약에 1950년이라고 하면 70년밖에 안기 때문에 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사다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고착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게 확률적으로 보면 전 세계 상위 10%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른 나라들 더 못 사는 나라. 중국, 중국은 중국 인구의 몇 프로였지? 10분의 1이었나? 8분의 1이었나? 13분의 1일 거예요. 중국 전체 인구의 13분의 1만 공산당원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중국 전체 인구의 13분의 1만 행복한 나라예요. 아마 숫자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럼 웃기잖아요. 내가 거기 태어나서 공산당원이 아니면.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세뇌당하니까. 근데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캐나다를 갔었던 자유가 있었고, 그러면 계속 욕을 하는데 그 나라가 가진 정치에 대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치가 어떻든 간에 그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어떤 책에 나왔냐면 김승호님 책에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불경기가 와서 빌빌댈 거라면 그 사장 잘못이라고 왜 불경기가 올 거를 예측도 못했냐고 그럼 불경기에 힘들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네 잘못이라고 그래 그 말 듣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사업이 그때 당시에 다이소 천원 경영의 행복 그때 그 책이 아마 출간됐을 때 그때 밀레에 나왔으니까 내가 봤었는데 그럼 캐나다에 뭐 다이소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뭐 달라라마 달라트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뭐 아침 9시에 가든 밤 9시에 가든 항상 그 가게 좁은데 직원이 항상 7, 8명 있더라고.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인수해서 뭐 인수가 아니고 아무튼 내가 지금 들어가서 좀 일을 배운 다음에 내가 차려도 되겠다. 어차피 나는 사장이니까 사장이 직원 두, 세 명 뭐 일은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처럼 하루에 그럼 내가 한 10시간만 일하고 그럼 직원 두 명을 적겠으면 나는 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그때 했죠. 네, 맞아. 내가 좋다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여요. 상황이 정말 거지 같아도 내가 그 거지 같은 상황만 보면 뭐 거지 같아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계속 거지 같이 안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죠.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저 지금 신났습니다. 오랜만에 말해서. 지금 입이 터졌어요. 아, 우리 영어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뭐, 월간 수준은 그냥 고등학교 영어로도 충분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고등학교 영어로도 잘 지냈어요. 그럼 호주에서 5월 갔는데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냐면 그 사장이 날 좋게 봐서 그래요. 사장이 왜 날 좋게 봤냐? 나 사장이 시키면 다 했거든. 그럼 사장이 시키면 뭘 시키냐면 그 사장이 그때 지금 나보다 한 3, 4살 어렸을 거예요. 사장이 한 40대 초반이나 뭐 40살 이 정도 사람이었을 건데 그 사장이랑 이제 일 끝나고 펍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사장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 친구한테 사장은 이제 잘 보이고 지가 이제 마우 잡고 싶으니까 날 시켜서 저기 호주 여자애들 있는데 야 저기 가서 우리랑 같이 술 좀 마시자 그래.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러지 않고 네 사장님하고 가서 말 걸었어요. 아 우리 돈 많은 아시안인데 우리 저기 가서 술 한 잔 먹자고.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면 좋잖아요. 사장은 날 기특하게 생각할 거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맨날 쉬는 날에는 사장이 자기 나 데리고 다녔죠. 본인도 심심하니까 말 잘 듣는 이제 부하가 생겼으니까. 그럼 맨날 사장 따라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있었어. 그때 청소를 제가 아마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월마 그러니까 호주 월슨가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마트, 뭐 카페, 맥도날드. 아, 그 옛날에 호주에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 저 강도 만나 본 적도 있어요. 새벽에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 헬멧 쓴 애들 둘이 앞에 알짱거리더니 이제 그 문을 잠궈 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망치 해머 같은 걸로 유리를 꽝 하고 깨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 나는 순간적으로 얼떨떨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본 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혼자 엎드려서 막 이제 돈 없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막을 생각 안 하고 돈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슥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이 나한테 니 그렇게 엎드려 있을 필요 없다고 일어나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걔들이 간 다음에 물어봤어. 아니 뭔 일이에요? 이러니까 여기 강도나 이런 일이 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돈 다 주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절대 뭐 맞거나 쫓아가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면 호주는 원래 이래. 어, 다 그러시군요. 그래, 그때 제가 선진국의 위대함을 느꼈죠. 우리나라는 은행 강도가 오면 전부 다 합심해서 쫓아가서 잡아서 때려잡고 용감한 상 받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건데, 야, 이 선진국은 역시 달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때가 느꼈죠. 그러면 그때 제가 어디서 일했었냐면 사장이 나한테 맡겨놓은 중에 큰 거가 시드니 테크니컬 컬리지인가 하여튼 시드니 그 앞에 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펍이 2층짜리 되게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를 내가 했는데 그럼 그걸 내가 새벽 4시에 들어가요. 4시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청소하면 되는데 그런 펍들은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커튼 쫙 치고 아무튼 그러면 금요일 날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깜깜하니까 막 돈이 굴러다녀. 막 10불짜리, 20불짜리, 막 1, 2불짜리 그냥 수두룩 빽빽하고 그러면 그것만 내가 열심히 다 주워 담으면 이제 그날에만 한 100불 넘게 버는 거야. 그냥 그게 내 팁이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펍이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 큰 글래스 잔에 데킬라 한 절반 정도 가득 글라스에 부은 다음에 콜라 타고 뭐 하여튼 타고 이거 한 3, 4시간 동안 혼자 술 계속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대학교 딱 졸업하고 바로 5월 갔을 때니까 그렇게 먹고 그럼 이제 사장이 또 나 집에 데려다 준다고 차 운전해서 와요. 그러면 사장이 이제 앞에 주차해 놓고 이제 거기 이제 펍에 이제 매니저를 있으니까 매니저한테 맥주 달라 그래서 맥주를 한 우리 둘이 한 10잔 정도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게 지내세요. 근데 재밌게 지내는 게 어느 순간에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추억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그리고
아, 영어 얘기하고 있었구나, 우리. 그때 영어 못 썼어요, 진짜. 그냥 고등학교 영어, I'm fine, thank you, 이런 것만 해도 그냥 호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캐나다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컬리지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생일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 11월 초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5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이거를 몰라서 11월 20일이 지나버려서 제가 만 30세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월로 못 가고 학생 비자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캐나다는 호주 같이 영연방 국가들은 뭐 토플 이런 걸 안 보고 IELTS를 보니까, 우리 분들 이제 IELTS 다 뭔지 아시죠? Speaking. 아, 캐나다 도깨비 퀘벡 얘기하시죠? 한국은 좀 여행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게 만들어서 한국 여행사들을 배불리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투어로 가잖아요. 투어. 개인 자유여행으로 안 가고. 그러면 그 드라마 관광지는 당연히 유명해지죠. 한때 많이 갔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고. 퀘벡도 이제 촌동네니까. 거기 뭐 촌동네라 그럼 내가 더 촌동네 살았구나.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안 가죠. 한국은 항상 트렌드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발리, 어떨 때는 필리핀, 보라카이, 세부. 계속 그 여행사들이 미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래, 영어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죠. 11월 달에 시작해서. 그때는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제가 학창 시절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한 4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한 6.0 정도 나왔는데, 오늘 또 관광지, 근데 저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게 제가 일만 해서 저도 다른 분들이 관광지 간 얘기만 들었어요. 이게 좀 근데 캐나다 가면 솔직히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웃긴 게 경제력에 따라서 추천하는 데가 달라요. 그러면 어, 다른 그분 그때 사시던 분들이 들으면 뭐 어떤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막 이런 얘기해요. 뭐 알버타에 뭐 이제 어떤 날에 가면 뭐 박물관이 공짜고 어떤 그 유명한 자연 그 국립공원은 어떤 데 가면 뭐 할인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위주로 얘기가 가요. 근데 조금 돈을 좀 버신 사업 그 사장님들은 좀 뭐 옛날에 좀 어디 놀러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 옛날에 뭐 그때 다른 가족들이랑 이렇게 3팀 정도 짜서 뭐 디즈니랜드 자주 갔지 이런 얘기예요. 캐나다에서 미국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신 거죠, 그분들은. 올랜도까지.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달라요. 근데 얘기를 하자는 건데 돈이 없어도 갈 데가 캐나다는 많다는 거. 우리는 계속 해외여행을 가는 게 한국은 좁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영석 PD랑 뭐예요? 1박 2일. 그 1박 2일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잘 안 갔어요. 국내 여행 갈 줄도 몰랐고, 그리고 여행을 다닐 정도 소득이 되지도 않았고. 근데 1박 2일이 히트를 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녀도 되겠다. 대한민국도 갈 수 있는 데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한국의 내수 소비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타인 기준. 이게 정말 어, 어려운 기준인데요. 학원들을 위한 자녀들 학원 안 다닌다니까요. 학원 안 다녀요. 현지 대학 나오면 취업하는데 무리 없나요? 근데 다 취업해요. 저도 취업했어요. 저 레주메 넣으면 대부분 다 저보고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나이 같은 거 안 보고요. 그냥 레주메에 나온 것만 봐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여자는 모르겠는데 한국 근데 여자분들도 레주메 쓸 게 많잖아요. 얘들은 해봤자 시골에서 산 그 핏덩어리들 그냥 대학교 갓 졸업한 애들인데 얘들이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맥도날드 3년 일했음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쓸 게 많잖아요. 한국 남자만 해도 아, 나 코리안 아미 스페셜 스나이퍼로 졸업했다 이렇게 적으면 오 이러면서 야, 그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비는 어느 지역에 가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자기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요. 내 소득을 생각해서 내가 한국에서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그리고 영주권은 빨리 받으면 받으면 좋으니까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러면 아까 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남편분이랑 같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두 분 중에 누가 더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을지. 왜냐면 한쪽은 그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추천하는 코스는 아내분이 아내분이 그 학생비 근데 두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예 컬리지 나올 필요 없이 두 분 중에 컬리지를 안 가도 취업할 자신이 있는 분이 취업 비자를 받고 나중을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내가 컬리지 1년이나 2년짜리를 해서 좀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컬리지를 가고요. 근데 본인들이 가진 이 자본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지금 주제에 맞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신나서 그냥 얘기하고 있어서. 월 생활비는 보통,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 가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갔던가 총구석으로 얘기할게요. 총구석에 가면, 뭐, 그래도 방 두 개짜리 렌트비 한 1,500불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 그리고 생활비 한 150만 원. 뭐 싸게 쓰면요. 아껴 쓰면 되죠. 뭐 없는데. 그리고 뭐 가서 중고차 하나 사고. 중고차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시빅 사세요. 아니면 아반떼나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요새는 한국 차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사회생활비에 얘기할게요. 제가 사는데 촌동네예요. 촌동네라서 좀 싼 거예요. 투베드룸이 1,500불인데 근데 토론토 밴쿠버는 다릅니다. 투베드룸이면 다운타운에는 3,400불 이 정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데는 투베드룸에 두 명이 안 살죠. 거기는 방 안에 두 명, 두 명, 거실에 뭐 한 명 이렇게 5명이나 6명 살죠. 초딩, 중딩은 학비 거의 안 들어요. 거의 내는 게 없어요. 학기 시작할 때 처음에 50불인가 준비물가 이것밖에 안 내요. 다 이제 교육은 무료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받는 거 그거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좀 아니요 그냥 1,500불이면 캐나다 환율 지금 1대1이 아니니까 0.9 정도 되니까 150만 원 뭐 안 되죠.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저렴하지 않죠. 더 저렴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살던 지역이 마니토바는 그래도 캐나다 딱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류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토론토, 밴쿠버 빼고는 그냥 다 시골이라고 보면 돼요. 더 저렴한 데 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 동네에서도 그리고 부자 동네에도 저렴한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같이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가 어디로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못 사는 동네라도 그 못 사는 동네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보통 이제 조금 집 좋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들 쫙 있고, 근데 단독주택들이 쫙 있어도 이렇게 약간 콘도 같은, 허름한 콘도 같은 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 허름한 콘도. 왜냐하면 거기에 넣으면 애들은 학교를 좀 좋은 데 가니까. 어차피 이건 사립은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좀 잘 사는 지역에 허름한 집으로 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죠. 그럼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찾냐? 나는 이제 처음 그 길 가는데 못 찾잖아요. 그런 걸 찾으려면 가자 말자 우리 전략적으로 교회를 믿든 말든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 성경길 강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아, 공무원들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예,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그 김미경 씨가 옛날에 그런 강사하기 전에 그분이 피아노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피아노를 내가 가르치는데 그 애들은 어디서 구하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지방 사람이면 그럼 뭐 서울에 제일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내가 맨날 봉사활동 제일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온다고. 네,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토목 기술자가 제가 정확하게 토목 기술자가 뭔지를 몰라서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시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면 보고 하는 아니면 엔지니어급이신 거예요? 엔지니어급이시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본인 취업하는 거는 거기에 달렸어요. 본인 커뮤니케이션. 본인 커뮤니케이션이랑 본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현지인들한테 그 넣었을 때 걔들이 보고 얘 괜찮네 너 쓸 수 있겠다라고 되면 바로 취업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아마 그걸 거예요. 캐나다에서 필요직군에 아마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미 영주권 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저는 그렇게 그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유학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아는 거지. 노후복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 현재는 1,500불 정도예요. 근데 내가 아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만큼 국가에서 뭐 노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못 보는 사람이라고 더 주고 이렇게 맞춰줘요. 1,500불을. 그러니까 캐나다의 최고의 그 베스트 은퇴 전략은 내 집 가지고 있는 거를 은퇴 전에 다운페이 끝내놓고 그럼 이제 은퇴한 다음에 소득이 없게 만들어서 그러면 가버먼트에서 1,500불을 풀로 받잖아요. 내가 뭐 펜션을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적립했든 적립 안 했든 그걸 풀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부부들이 받으면 3,000불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리고 현지인들의 재테크는 미국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거의 이제 주식을 많이 사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주식을 많이 사죠. 근데 미국은 401k가 있잖아요. 그 자기 퇴직연금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네, 그러십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모나라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아주 높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몇 시부터 했죠? 7시부터 했나? 8시부터 했나?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네, 그, 7시부터 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만 그거 제가 알려드리고 일단 오늘은 그만 닫을게요. 여기 현지인들 재테크 뭐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401k가 있어서 주식에 때려받고 캐나다 애들은 완전 텍스 프리하는 TFSA라고 그 완전 텍스 프리 어카운트를 줘요. 그럼 그 어카운트에서는 내가 그걸 주식을 사든 아니면 저축을 넣든 뭘 사든 간에 그 어카운트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을 때리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걸로 모으고 있고 근데 캐나다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 토론토 밴쿠버에 7년 전에는 30만 불 하던 집이 80만 불, 100만 불이 됐다고. 걔들도 지금 캐나다 애들도 약간 머리가 튼 애들은 엄청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부동산 투기 잡으려고 난리예요. 근데 그 부동산 투기가 토론토 밴쿠버 지역에 이제 한정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전국으로 번지나요. 근데 왜냐면 엄청 큰 나라니까. 근데 토론토, 밴쿠버에 있는 애들도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데는 전 알버타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버타는 오일이 나기 때문에 일단 텍스가 낮아요. 보통 다른 데는 그 연방 텍스랑 그다음에 가버먼트 텍스랑 그러니까 주세
프로벤셜 텍스랑 그다음에 GST에서 막 13% 이렇게 내는데 제가 살던 13%는 12%였구나. 12% 냈는데 여기 알버타 같은 경우는 텍스가 5%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사도 알버타 가면 몇 프로가 더 싼 거예요? 7%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간접세가 7%가 싸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현지인들도 우리처럼 네, 그렇게 선택을 해요. 미국처럼. 한인들은 어디 가든 살아요. 그냥 좀 살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없는 데 가서 살던가 아니면 저처럼 좀 사는 데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어떤 지역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 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이름으로 된 어차피 거기 제가 옛날에 뭐 호주 있을 때는 호주 나라라든지 뭐 토론토 쪽에는 뭐 토론토 뭐 어쩌고 토론토 뭐 교차로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안 봐서. 근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업종 목록을 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뭐 회계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동네에 변호사가 뭐 5명 이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동네로 가셔야 돼. 한국인이 있는 데로 가려면.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경제력을 다 떠나서 뭐 토론토, 밴쿠버는 약간 엄청 전략적으로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운타운 가면 안 되고 뭐 요걸로 가는 건 모르겠는데요. 뭐 어차피 본인 몸이 가벼우니까. 근데 가족으로 가시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버타는 어느 지역에 가도 괜찮다고 보고 일단은 거기 집값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리고 소득 못 사는 동네도 아니고 왜냐면 알버타는 오일이 나기 때문에 좀 싸거든요. 그 가버먼트가 되게 싸게 모든 걸 해주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지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알버타 지역으로 무조건 보세요. 알버타도 딱 두 군데 보시면 돼요. 캘거리라고 알버타의 주도가 있고 에드먼튼이라고 두 번째 도시인데 어차피 거기가 경제력이 비슷해요. 근데 에드먼튼이 좀 더 한인 커뮤니티가 더 좋아요. 그 두 군데 캘거리나 에드먼튼 둘 중에 하나 가시면 그렇게 뭐 나쁜 일 없으실 겁니다. 사람도 적당하고 한인도 적당하고 캐나다 커뮤니티도 적당하고 근데 다른 지역 가실 거면 약간 전략적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피크닉님, 저희 이제 네네. 직원분이 나눔 강의를 시작하셔서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이 제가 만든 방이라서, 네네네. 저도 이제 네. 다 그만 들으셨다. 아, 그래요? 혹시 만약에 이어서 하길 원하시면은, 이제 또 이동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도, 따로 저도 이제, 안내를, 저도 목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예,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를, 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은 얘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녹화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님. 들어가세요. 다들 들어가세요.